자, 이렇게 칼렌더 API까지 적을게요. 헷갈리니까 API 유지하는 방법하고 스위치 케이스만 사용하는 방법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내용 중에 뭐 추가적으로 할 내용은요, 컴파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첫날에 했던 컴파일과 그 다음에 JRE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finish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칼렌더 API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사용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게 쉬워요. 자, 여기다가 퍼블릭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드로 그냥 테스트 할 거니까 보이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칼 API라고 칼렌더 API 이렇게 만들어 주시도록 하죠. 자, 저희가 지금 사용할 애는요, 자바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메소드로 계산을 하여 우리가 만년 달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니까 1년 1월 1일이 그저 무슨 이렇게 하거나 1년 2월 달력을 찍거나 이런 멍청한 시나 미친 짓은 우리밖에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칼렌더 API는 이런 설명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1860년? 1890년? 하여튼 거기부터 그 이후만 지키고요. 이 전에는 안 지킵니다.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뭐예요? 그 전까지 토탈 일수를 다 계산해 놓고요. 거기서부터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희가 사용할 클래스는요. 근데 하지만 자바에서 날짜에 관련된 클래스가 존재하는데요. 한 개는 안 쓰고요. 두 개는 씁니다. 한 개는 쓰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디프리케이트 됐거든요. 17에서는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요. 자바점 util.date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SQL하고 파싱하기 위해서 자바점 SQL.date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고사항으로는요, 얘네를 사용하지 말고 자바점 util.calendar 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이걸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로컬 스케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타입 중에서는 로컬 스케일이라고 하는 애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걔를 계산하시면 이런 거 있죠. 기간, period. 어떤 기간을 계산할 때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몇 년부터 몇 월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계산하기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우리는 일만 계산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계산해주는 period이라고 하는 객체도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period 어떻게 적지? 기억이 안 나서 패스. period 어떻게 적냐? period 여기 있습니다. 자바점 time이라고 하는 period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기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신 다음에 자, 보시면 뭐 이렇게 포맷도 있고 오브 위크, 오브 이어스 이렇게 알아서 계산해주는 애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데이트에 관련된 가장 큰 클래스는 java.util.date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호환되는 애가 java.sql.date가 존재하는데 java.sql.date는 말 그대로 SQL에서 사용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java.util.date로 변경하면 값이 날아갑니다. 지워져 버려요. 몇 개가. 어떤 게? 10분초가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java.util.calendar를 통해서 사용하라는 게 일반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이 공고사항은 1.8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거다라고 해서 없애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17 사용하시면 없어졌을 겁니다. 자, 뭐냐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date라고 해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그냥 만들고 지울게요. date java.util.date에 그 다음에 d는 new 하신 다음에 date라고 하시면 여기 보이세요? 사선으로 돼 있는 거? 사선으로 된 거 보세요. 얘네가 다 뭐예요? duplicate, 이제 삭제된 애들이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트 생성하는 것 중에서 뭐예요? 스트링, 그 다음에 연월일 우리가 넣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17에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칼렌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예전 수업 때는 데이트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데이트 가지고 우리가 되게 구하기 편하니까 얘를 가지고 롱값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넣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하시고 좀 사용하십시오. 쓰자마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 넣으시면 되거든요.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세미콜론 찍으시면 바로 이렇게 그냥 칼 맞은 애처럼 이렇게 됩니다. 사용하지 말라.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디프리케이트 메서드라고 합니다. 쓰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버전까지는 쓰셔도 되는데 17버전, 정확히 얘기하면 15버전부터는요 디프리케이트 메서드를 싹 다 지웠습니다. 17버전에서는 아마 사용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남겨놨을 수도 있죠. 걔네도 뭐 지운다고 했었으니까. 하지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얘는 디프리케이트 된 메소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자. 자, 이거를 가르쳐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뭘 한다? 칼렌다를 사용합니다. 근데 사용하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리플렉션이라든지 그런 거 사용할 때 좀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아니니까. 자, API 문서를 좀 볼까요? API 문서 저는 켜놨고요. 자, 자바 베이스에 java.util. 여기 있습니다. 칼렌다 어디 갔냐? 칼렌다 여기 있습니다. 칼렌다 여기 있죠. 됐죠? 자, 칼렌다 클래스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다. 새롭게 나왔습니다. 추상 클래스. 빠밤. 새로운 아이죠. 추상 클래스가 전공자. 우리 이제 3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자, 추상 클래스가 뭐죠? 전공자. 야, 나는 그러면 죽어야 되겠다. 자,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말 그대로 앱스트랙트가 추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뜨뜻미지근하게 존재하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어로 풀이하면요, 선언만 되어 있는 메서드의 집합체, 그거를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됐죠? 추상 클래스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100% 추상 메서드만 들어가 있는 인터페이스와 일부분은 구현이 되어 있고 몇몇 한 개 이상의 추상 메서드가 존재하는 추상 클래스가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입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괜찮습니다. 결국은 뭐다? 완성되어 있지 않은 메서드가 존재하는 애, 이걸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요. 완성되어 있지 않은 메서드가 존재하는 것, 그게 뭐예요? 추상 클래스입니다. 아시죠? 그 추상 클래스 중에서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되어 있는 애들의 집합체, 그게 인터페이스, 구현체라고 하죠.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앱스트랙트 클래스고요. 칼렌다는 앱스트랙트 클래스입니다. 얘가 중요한 거고요. 프로바이드 앱스트랙트, 그 다음에 컨버팅, 비트윈, 뭐 스페시파이 인스턴스 타임, 뭐 시간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칼렌다 필드를 셋해서 사용할 수도 있대요. 뭐요? 이어나 먼스나 데이 오브 먼스 사용하셨죠?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레이션 칼렌다 필드, 뭐예요? 매니플레이션.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칼렌다의 특징은 뭐예요? 다르죠?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몇 시야? 3시 26분이지만 그죠? 저희 미국이나 다른 애는 다를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도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해볼게요. 자, 눌러입니다. 자, 이제까지 보지 못하셨던 이상한 아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아이요. 됐죠? 자, 방금 전에 한 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앱스트 클래스는 뭐다? 구현되지 않은 메서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칼렌다에서 앱스트랙트가 뭐야? 구현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측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달력을 구성할 때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구현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시간, 로케일, 그러니까 동경좌표 이거, 그 다음에 천문대, 그리니치 천문대를 저희는 따르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도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앱스트랙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다 넣으면 네가 칼렌다를 사용할 수 있어 라고 되어 있는 애가 앱스트랙트 클래스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지 않은 클래스예요. 그래서 걔네를 채우면 사용할 수 있어,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어 라는 게 앱스트랙트 클래스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사용하기 금방하게 빡세겠죠? 얘는 재밌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보세요. 자, 갑니다. 제가 칼렌다 임포트 되실 거고요. 칼렌다 어디냐? 여기요. 자바.util 거, 우리 거 말고요. 칼렌다 칼은 뉴 칼렌다 하시는 순간 제 거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를 만들 때 다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죠. 네가 생성자를 사용할 거면 얘네 다 만들어.
너무 힘들어. 우리는 원래 이렇게 세미콜론을 해서 끝났잖아요. 근데 엑셀트는 뭐예요? 이렇게 얘를 다 만들면 생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사용할 수 있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떻게? API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세요? 네가 못 만들 거 알고 이걸 만들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요? 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칼렌다는 get instance 메서드를 통해서 칼렌다가 가지고 있는 필드를 초기화해서 current time 보이시죠? current time 여기요. current date와 current time을 초기화해서 have been pp 과거 분사형 됐죠? 했던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이니티얼은 뭐예요? 우리 시스템에서 갖고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가 넣어서 세팅을 하면 한국에서 개발을 하겠지만 미국 거를 개발할 수 있어 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네가 사용할 때 현재 갖고 있는 current time 현재 네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 있는 걸 사용하고 싶다면 저렇게 calendar.get instance를 통하면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 만들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calendar.get instance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네 시스템에 있는 걸 읽어가지고 내가 사용할게. 됐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시소를 가지고 칼점 get 되셨나요? 그 다음에 칼렌다.이어 아까 채우시면 얘가 뭐래요? 필드로 돼 있다고 했었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넣는 게 아니고 필드를 통해서 선택을 하면 그걸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get 이어 한번 해볼까요? 됐습니다. 자, 돌려보시면 아이고 얘를 돌려야 되는데 메인을 돌려야 되는데 잘못 돌렸네요. 마음이 급해서. 자, 치셨나요? 자,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칼렌다 API 메인이라고 할까요? 칼렌다 API 언더바 메인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자, 피니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칼렌다 API use 스위치 CU는 new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U 점 하신 다음에 어디 갔냐? 칼렌다 API 실행시켜 보시면 2022년 현재 걸 읽어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되셨나요? 맞죠? 필드를 통해서 바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뭘 선택할지. 우리는 원래 그냥 호출하면 그 메서드가 갖고 왔잖아요. 근데 원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뭘로 하겠다? 필드에 넣어주면 필드에 내가 예약어로 돼 있으니까 그 예약어를 넣으면 내가 계산해서 알아서 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저걸 가지고 우리는 만들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세팅을 어떻게 하냐고요? 잘 보세요. 됐어요? 별 내용이 없어서 내려갔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자, 필드는 이렇게 돼 있대요. year, month, day of month 했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숫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use 모델. use 모델은요, 얘예요. 여기 잘 읽어보시면 뭐 별 내용은 없고요. 그냥 심심하면 읽어보시고요. 뭐예요? 달력이 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다 제공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모델까지만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요. 99년이었나 봐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요. 자, 내려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얘가 필드입니다. 아까쯤에 제가 get 칼렌다.이어를 했었죠. 보시면 스태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자, 내려가시면 이어 볼게요. 이어 어딨냐? 많기도 하다. 이어 field number for get and set indicate 뭐예요? 이어. 자, 입력되어 있는 이어를요 get하거나 set할 때 사용하는 필드래요. 그렇죠? 넣고 싶으면 쓰시고 감넣어주면 돼요. 아니면 그냥 부르면 현재 입력되어 있는 애를 갖고 오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했죠. 어떻게? 칼렌다 get 인스턴스로. 그러면은 시스템에 있는 애를 읽은다고 했었잖아요. 읽어서 현재가 2022년이니까 2022년을 불려준 겁니다. 자, 밑에 내려가시면 컨스트럭터는 이런 게 있대요. 필요 없고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뭐 나머지는 다 있는 거고요. 자, 셋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아이죠. 자, 얘는 우리가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year, month, day of months를 필드 하시면요 셋이 된대요. 되셨죠? 2022년 3월에 달력을 찍고 싶으면 지금 거 갖다 못 찍죠. 지금 1월이니까 현재 거 갖고 있으니까 저 셋을 통해서 객체를
입력해주면 걔가 그걸로 세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갑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연도 찍어봤고요. 현재 요일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칼렌다 day of week를 사용하시면 현재 요일을 갖고 온대요. 5, 1, 2, 3, 4, 5 됐다. 우리가 그렇게 미친듯이 계산해가지고 10%가 도안단위 많이면 1이 틀리니 0이니 계산했던 게 자동으로 계산돼요. 되셨죠? API 이래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또 계산해볼까요? 3월 1일 계산해볼게요. 3월 1일 1, 2, 3 맞죠? 자, 3월 1일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셋하면 된다고 했었죠. 내려가셔서 칼점 셋, 그 다음 필드는 3개짜리. 잘 보세요. 자, 2022년 3월 1일. 자, 이름은 어떻게 돼요? 6이 나옵니다. 아, 선생님 이상한데요? 말씀드렸죠. 먼스는 뭘로 돼 있다? 배열로 돼 있다고 했었죠. 하나 적게 넣으셔야 되죠. 마이너스 1. 오케이, 됐습니다. 3. 사용 방법 다 끝났고요.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사용 방법이 더 쉬웠죠. 지금 만들어봤는데 사용 못하면 안 되잖아. 그죠? 자, 됐습니다. 이제 얘를 가지고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있겠죠. 자, 요게 현재 연도. 자, 요게 칼렌다 클래스의 셋 뭐요? 연, 월, 일 세팅 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입력된 월 요일 죄송합니다. 요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칼점 세팅되어 있고요. 지금 3월 거 있습니다. 칼점 get 되셨죠? 밑에 있는 걸 봅시다. 자, actual maximum이라는 애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왜냐면 우리는 최대값을 갖고 오니까. 자, 예를 들어서 actual maximum의 밸류는 런스를 하시게 되면 12를 갖고 오세요. 당연하죠. 달력은 무조건 12kg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필드를 get actual maximum을 사용하는데 필드를 칼점 day of months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세팅되어 있는 달의 최대 일수를 주겠죠. 이게 아까 침의 day of months였습니다. 아이고, 세미콜론 안 찍었습니다. 시소도 안 찍었습니다. 자, 되셨고 그 다음에 int 얘가 아까 침에 하셨던 day of months였습니다. 자, 됐고요. 시소 day of months. 자, 좋습니다. 31일 되셨죠? 3월 31일. 자, 이번에는 28일인 2월을 찍어볼게요. 2 28일 제대로 세팅되고 있죠. 되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메서드로 만들었던 걸 API가 다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더 좋은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실습을 해보겠지만, 자, 우리는 1월인 경우 어떻게 됐어요? 오류가 발생했죠. 그 전달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맞나요? 얘는 여기에 잘 보세요. 1이면 뭐예요? 1월이 아니죠. 2월이겠죠. 인덱스는 한 칸씩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1이면 2월을 구한 겁니다.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1월을 구한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오류가 발생했죠. 어떻게?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 발생했죠. 얘는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인품 많은 거 했던 걸 얘는 자동으로 전년도에 그 값을 갖고 옵니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인품만 할 필요 없죠. plu스가 얼마나 주는지 아시겠죠? 우리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프린팅만 있으면 됩니다. API 사용하세요? 만들지 마세요.
나중에 만들 그 직급이 되거나 직책이 되면 좋은 거 만드시고요. 아시겠죠? 있는 거 쓰십시오. 아시겠죠? 우린 연습이니까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될 수업을 했다고 했던 이유가 API를 사용하는 걸 인식이 되시면 아까쯤에처럼 그런 포문 연습을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서 포문을 먼저 만든 거고 API를 사용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됐고요. 자, 이제 연습은 끝났고요. 자, 갑니다. 이번에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문이고요. 스위치 케이스문은 스위치라고 치시면 되고요. 자, 얘는 뭐예요? 선택 판단문입니다. 선택 판단문이고요. 선택 판단문은 뭐예요? 지금 보시는 키와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 1번. 스위치 케이스문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스위치 케이스문 하면 단 하나의 단어는 필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청소년들, 스위치 케이스입니다 라고 하시면 이론적인 배경에 단 하나는 반드시 아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다른 문법도 다 똑같이 있습니다. 자바에서 배웠던, 우리가 어제까지 배웠던 모든 문법들은 다른 언어에 똑같이 있습니다. 모르시면 안 됩니다. 모든 언어를 할 것이니까. 됐죠? 뭐라 그러죠? 단 하나로? 스위치 케이스문은? 아시는 분? 아니요, 이론이요. 스위치 케이스문을 어떠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문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for through THRUGH THRUGH for throw가 뭐냐면요, 아래로 떨어지는 성질입니다. 아래쪽으로 푹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각각의 기능마다 브레이크문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브레이크문이 없잖아요? 그럼 아래에 있는 애들을 모두 다 실행시켜버립니다. 아시겠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겠죠? 근데 쓰는 문법입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 얘기입니다. 키와 밸류는 반드시 같은 타입이어야 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권고사항이긴 한데요. 비교 대상은요, 정수만 하십시오. 정수만. 근데 1.7부터는요, 자바 JDK 1.7이요. 1.7 이상부터는 스트링도 되긴 됩니다. 스트링도 비교 가능합니다. 왜냐면 1.7 때부터 스트링의 메모리가 힙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객체가 힙에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따로 영역이 있었습니다. 스트링 영역 메모리가. 근데 얘가 1.7, JDK 1.7부터 힙으로 들어오면서 비교 판단이 가능해져요. 하지만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잘 볼게요. 자,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갖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폴스로가 걸린다는 거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자, 제가 지금 JDK 11.0.13 언더바 8로 돼 있을 겁니다. 뭐 다른 분은 틀리셔서도 뭐 11로 돼 있을 겁니다, 다. 자, 그러면 얘는 언제 나왔다고 했어요? 1.7 때 나왔다고 했었죠. 지금 저희가 17을 깔아갖고 테스트를 하면 좀 좋겠지만 그럼 복잡해지니까 얘를 저는 17 버전이 아니라 6버전, 1.6 버전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문법은 뭐예요? JRE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빨간 줄이 갈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보여드릴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은 11 버전으로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얘를 컴파일러, 뭐예요? 얘를 컴파일 시켜야지만 실행이 가능하잖아요. 컴파일러만, JRE는 그대로 두고 JDK만 컴파일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첫날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무 나가시면 17을 배우든 11을 버전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포팅하셔야 돼요. 즉 뭐예요? 데이터를 넣어주실 서버의 버전을 맞추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 신입사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걸 모르시면 개발을 막 자기는 17 버전으로 만들어놨어. 여러분들 거 안 돌아갑니다. 왜냐면 우린 소스를 주는 게 아니고 클래스 파일을 주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저희 여기 분들 같은 뭐 비대면이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자기 걸 1.4로 세팅이 돼 있어서 저번에 안 됐었죠. 컴파일 자체가 안 됐었죠. 뭐가? string.value가. 스트링.포맷이. 스트링.포맷은 1.5대 나왔거든요.
근데 1.4로 컴파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됐던 거예요. 빨간 줄이 가면서.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두 개를 잘 구분하세요.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컴파일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오른쪽 버튼,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 프로퍼티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만 컴파일러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러 탭에 가시면. 되셨죠? 지금은 여기 뭘로 되어 있어요?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갈 겁니다. 근데 밑에다가 여기 보시면 스펙스파이 세팅이라고 해서 얘를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얘가 활성화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1.7까지는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 1.7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왜냐면 상위는 하위로 호환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1을 11 버전을요 10버전 이하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아예 아키텍처가 달라졌기 때문에 컴파일은 되지만 실행이 안 되는 환경이 될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8 때는 rt.jar라고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모듈로 바뀌면서 11버전부터는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I 문서도 다르고 사용 방법도 다르고 세팅 방법도 다릅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일단 할게요. 강제적으로. 자,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yes 누르세요. 그냥. 그러면 컴파일이 되는데 지금은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스위치 케이스문에 보시면 자, 껐다가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줄이 가는데 뭔가 이상하죠? 그죠? 뭔가 이상합니다. 실행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요번에는 프로젝트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프로퍼티로 바꿔주시고요. 얘를 1.6으로 바꿔볼게요. 어플라이 누르시고, 어플라이 앤 클로즈. 자, 일단은 뭐가 없어요? 피리어드라는 게 안 보이시죠? 빨리 한 줄 가죠. 그럼 피리어드는 언제 만들었던 문법이에요? 1.7이나 1.8에서 만들어진 문법이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말씀드렸죠. 메서드가 클래스가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한다고. 되셨죠? 자, 얘를 주석 처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세요. 빨간 줄 가죠. 이유는 뭐예요? 1.7 이상 버전에서만 뭐가 돼요? 스트링이 비교가 된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개발한 건 지금 뭐예요? 아직도 11버전 베이스 기반으로 개발을 했지만 컴파일이 안 되겠죠. 이거 지금 보여드린 게 뭐예요? 컴파일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얘가 개발이 다 끝나게 되면은 돌리게 될 I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11로 개발을 했어. 1.8로 포팅을 해야 되는데 11로 개발을 했어. 그냥 주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오른쪽 버튼, 죄송합니다. 오른쪽 버튼 프로퍼티를 통해서 컴파일러를 이렇게 변경해 봅니다. 1.8로. 됐죠?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고 됐죠? 자, 그럼 오류가 없어졌죠? 그럼 뭐예요? 내가 11로 개발했지만 내 소스는 1.8에도 대응이 되는 소스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캡처해서 SM에게 넘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컴파일러 바꾸는 거였고요. 자, 두 번째.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프로퍼티 들어가셔갖고요. 자, 빌드 패스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세팅이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금 JRE로 되어 있죠. 이렇게 11로 되어 있죠. 맞나요? 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8로 1.6으로 바꿀게요. 됐죠? 자, 갑니다. 자, 여기에서 add library.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딨냐?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 되셨죠? 자, next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execution environment를 통해서 1.6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위에 거에 누르시고 1.6으로 바꾸십시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finish로 바꿔주시면 1.6까지도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뭐예요? 내 거는 JRE가 2개 올라간 거예요. 1.6과 11 버전이 2개가 올라간 겁니다. 자, 어플라이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 클로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잘 보세요. 컴파일러 바꿀게요. 되셨죠? 자, 컴파일러 바꿔볼게요. 1.6입니다. 1.6, 1.6하고 11 버전 2개 다 올라갔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똑같이 되시죠? 자, 오른쪽 버튼 프로퍼티 하신 다음에 컴파일러 한번 가보세요. 자, 1.6으로 돼 있어서 저는
11버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1버전. 자, 어플라이 누르시고요. 어플라인 클로즈 해줄게요. 되셨죠? 자, 이 상태는 뭐예요? 1.6 JRE와 그 다음에 11 JRE를 갖고 있고요. 컴파일러 버전은 11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뭐요? 데이터가 다 혼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11 JDK, 저기 있는 거 JRE 우리 사용하고 있는 거 있죠? 11 버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프로젝트 오른쪽 버튼, 프로퍼티, 자바 빌드 패스에서 얘를 누르시고 리무브 시킬게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어플라이 누르시면 이쪽 부분에서 패키지 익스플로어에서 얘가 빠질 겁니다. 빠졌죠? 1.6만 있죠 여기? 어플라인 클로즈 할게요. 자, 됐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환경은 뭐예요? 자바 1.6이죠. 그럼 얘는 문법 오류 발생해야 되겠죠. 맞나요? 자, 여기에서 런을 그대로 돌려볼게요. 자, 제대로 나옵니다. 이게 신입사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돌렸을 때 컴파일러 버전이 이클립스는 JDK와 컴파일러 버전을 같이 가져갑니다. 배포가 아니라 내 시스템에서 테스트할 거니까 맞춰놓으면 환경 시스템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프로퍼티에 컴파일러 보시면 얘가 11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 테스트는 어디서 해요? 이클립스에서 하죠. 그럼 얘는 11을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여러분들은 1.6으로 개발했다고 생각을 하죠.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는 배운 대로 1.6으로 개발하라고 해서 JRE 1.6을 통해서 개발을 해놨는데 컴파일러가 더 높은 버전이죠. 그럼 컴파일러가 강제로 번역을 해서 1.6 문법에서 작동이 안 되는 애들도 컴파일을 자동으로 해서 배포해줍니다. 그럼 서버에서는 박살이 나죠. 그래서 컴파일러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JRE와 JDK를 맞추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오죽하면은 설치할 때 두 개 같이 설치되겠니? 그래서 얘도 개발하실 때 이렇게 1.6으로 변경하시고 하셔야지만 얘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면서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게 JDK와 JRE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냥 교육을 받으면 아, 내가 자바 개발자니까 자바 써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자바를 사용하는 이유는 서버입니다. 서버에다 포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스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는 이렇게 글자를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클래스로 되어 있는 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어떠한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JDK로 컴파일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예 안 돌아가거나 아예 컴파일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맞춰야 될 거는 개발 언어를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뭐요? IDE에다가 사용할 컴파일러와 JRE를 맞추셔서 개발하시면 거기서 오류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JRE만 1.6을 사용하시고 컴파일러를 11버전 혹은 상위 버전을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포하시면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JDK와 JRE를 맞추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서버에는 JDK가 설치 안 돼 있으니까 JRE만 있으니까 그럼 뭐요? 자바 소스 파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클래스 파일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복귀시켜 놓을게요. 자, 프로퍼티에 빌드 패스 얘 리무브 시켜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add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 넥스트 그 다음에 디폴트 여기 디폴트 JRE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inish 만들어주시면 되고 apply. 자, 그 다음에 되셨으면 컴파일러 가셔서 얘 11버전으로 변경. apply. 그 다음에 applying close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개발하냐, 포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개발하고 있느냐, 어떠한 버전이냐, 어떤 시스템에 탑재할 거냐, 포팅할 거냐, 이 얘기가 먼저 우선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력서 싣거나 포트폴리오 쓸 때는 가상의 환경을 만드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프로젝트를 했던 이유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버전을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아키텍처를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하시면 이런 얘기만 합니다.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그것만 했습니다.
면접 때 똑같이 물어봅니다. 왜 스프링 그 버전 사용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맨날 이렇게 대답해요. 학원에서 그 버전으로 배워서요. 이게 잘못된 얘기라고요. 나중에 되시면 여러분 프로젝트 할 때 JDK나 JRE도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스프링 버전도 다 다르게 사용하실 거고요.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게 정상이라고요. 내가 어떤 걸 사용했는데 이 JDK랑 이 JRE 이 라이브러리랑 충돌이 발생해. 그 버전을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나중에 뭐 시큐리티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들이 버전이 많이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맞춰 주셔야 돼요. 자, 됐고요. 물론 저희는 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 그 버전을 맞추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얘기는 꼭 포트폴리오에 적으셔야 됩니다. 왜 스프링을 사용했는지, 왜 버전을 맞추셨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다 끄시고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까지 다 가르쳐 드렸고, 브레이크문도 뭐 종료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까지면 될 것 같고, 자, 칼렌다에다가 여기 com.in.edu에다가 API로 변경하고 끝내도록 하죠. 자,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칼렌다 API라고 하죠. 칼렌다 API. 자, finish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자, 갑니다. 우리가 칼렌다 되셨나요? 자, 칼렌다에서 저희는 출력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API가 다 해주니까. 여기 보시면 public void print 있죠? 찾으셨어요? 얘만 끝까지 복사하셔서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프린트만. 프린트 메서드만 여기다 붙여놓으십시오. 왜냐고요? 지금 저 값들 있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값들. 저거 API로 대체하면 칼렌다의 개발 끝나죠. 우리는 저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하고요? 메서드 연산을 통해서 계속 개발해오는 거죠. 하지만 API가 다 해주니까 우린 그것만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값을 API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세 개를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자, 하나씩 바꿔갈게요. 자, 위에 거는 똑같이 처음에 뭐 해줘야 돼요? 세팅부터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된 값을 칼렌다를 만들어 주시고요. 물론 이 얘기도 하실 겁니다. 선생님, 그레고리안 칼렌다 사용하면 안 되나요? 그건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렌다는 칼렌다.get 인스턴스로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면 불편하니까 아예 입력을 해놓은 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하위 객체인 그레고리안 칼렌다입니다. 걔는 new에 서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걔는 그레고리안 칼렌다, G는 new 그레고리안 칼렌다 하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내가 그냥 시스템에서 갖고 와 사용하겠다면 칼렌다.get 인스턴스를 통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두 개 다 같은 객체입니다, 사실. 부모 객체, 자식 객체. 이해가시죠? 얘는 추상돼 있으니까 누군가 구현해줘야 되잖아요. 그 구현체가 그레고리안 칼렌다 객체입니다. 그럼 내일 익스텐지나 그런 것들을 하고 하려고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칼렌다, 칼은 칼렌다.get 인스턴스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잘못 임포트했습니다. 제가 칼렌다 칼은 칼렌다.get 인스턴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팅 해줄게요. 칼.set 필드는 3개짜리 해주시면 되고 이어받았고 months는 -1, 그 다음에 date는 1 됐습니다. 되셨죠? 끝났고요. 그 많이 했던 거 이게 끝입니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day of week를 갖고 와야 되니까 int day of week는 자, 그 다음 week는 그 다음에 칼점 get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필드에서 calendar.get day of month 해주시면 day of week 해주시면 세팅된 요일을 갖고 온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거 끝났고요. 자, 두 번째 거 day of month 갖고 오면 되겠네요. 자, int day of month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칼점 아까처럼 최대값을 갖고 올 때는 get actual maximum을 사용해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갖고 올 때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get이 아니죠. 필드니까 day of month 자, 이러면 최대값 갖고 왔고요. 되셨죠? 전달 갖고 와야 되니까 다시 세팅해 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변수는 뭐예요? 한 번에 입력된 값을
기본 타입의 변수는 한 번 입력된 값을 계속 유지하죠. 이뮤터블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위에 게 변경될 이유가 없죠. 값을 한번 입력해놨으니까. 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칼점 세팅을 다시 해줍니다. 자, 이어 그대로 가시고 먼스는 마이너스 2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1.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int before day before of months.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뭐냐 칼점 get actual maximum 필드 갖고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calendar 점 day of months. 자, 이렇게 해주시면 변수들 다 끝났네요. 됐습니다. API로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두 개를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사실은 API만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연습이니까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현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게 되면 편리한 API가 있으면 갖다만 쓴다는 걸 좀 인식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다른 소스로 바라보시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하신 다음에 자 돌려보시고 수정할 사항들이 있으면 수정해서 고쳐놓도록 하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메인으로 들어가셔서 자, 메인에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들어가셔서 얘 메인이 아니잖아. 여기 메인 들어가셔서 이상한 메인을 켰어요, 제가. 자, 여기 내려가서 자, 이제 실행시켜 볼게요. 자, 칼점이 아니죠. new 해야 되겠죠. 칼렌더 API 그 다음에 cal API는 new calendar API 그 다음에 cal API 점. 자, 프린트 그 다음에 2022년 3월 실행. 자, 이거 맞는 거야? 야, 이거 맞는 거냐? 뭐가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죠? 이상해. 밀렸나봐 어디서. 내가 우리 연산 잘못했나? 그럴 수 있지. 나는 관대하다. 어디 거 찍힌 거냐? 얘 거 찍혔나 보다. 4월 거, 그죠? 수요일이니까 여기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제가 왜냐면 우리가 구한 건 입력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2002년 3월 1일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포문을 찍으려면 2022년 2월의 마지막 요일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빠졌네요. 오케이, 여기까지였습니다.